중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된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캔디가 판매되어 업체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방사능 지역에서 온 다양한 식품과 음료를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고 중국 당국은 온오프라인 시장을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의장 제롬 파월의 잭슨 홀 회의 연설을 대비하여 아시아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는 2.05%, 대만 자취안 지수는 1.73%, 한국 코스피는 0.73% 하락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 지수는 각각 0.59%, 1.49%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날 나스닥 지수가 1.87%,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각각 1.08%, 1.35% 하락한 뒤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른 통화 정책의 향후 방향을 예상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대비 한중 일통화 가치도 하락세를 보이며 변동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본토 은행들이 홍콩에서 거래되는 채권을 더 이상 많이 사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위안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신 조치 중 하나로 중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홍콩과의 채권시장 연결을 조절하고자 하며 외부로의 자금 유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조치에 대한 반응은 양쪽으로 분분한데 일부 전문가들은 위안화를 지지하고 홍콩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봤으나 다른 의견도 있어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인민은행은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주식시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MSCI 아시아 태평양 주식지수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부동산 부문 리스크로 인해 낮추고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의 실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 의견으로 한국, 일본, 중국을 비중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과 대만은 기술주 중심의 랠리로 인해 투자 매력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중국 부동산 관련 주식은 리오프닝 랠리 이후 하락하며 중국 정부의 조치에도 투자자들이 부동산 부문에 비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우려로 외국인들의 중국 주식 매도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 중. 중국 당국은 시장 방어를 위해 주식 매수를 촉구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 이에 따라 중국 주가는 하락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매도로 주가 영향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임원들과 회의하고 주식 투자 증가를 촉구. 중국 정부는 증시 지원책 발표하고 A주 거래 시간 연장 검토 중. 그러나 미 연준 의장의 연설과 경계감으로 주가 하락.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약세를 보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고위 인사 마리오 센테노 위원이 경기의 둔화로 경제 침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ECB의 정책이 작동 중이지만 인플레이션 후퇴가 더 빠르게 일어났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금리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다음 달 ECB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양호해 보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으며 특히 독일 경제가 문제입니다. 센테노 위원은 통화 정책이 경제 안정에 중요하다며 관련 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 정점에 도달했고 9월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 학군 지역인 바이화에서 집값이 급락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고급 주택 거래가가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선전시는 과거 실거래가가 주택 참고 가격의 2.5배였지만 지금은 두 가격 사이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며 일부 실거래가는 참고 가격보다 낮습니다. 시장에는 물건도 많이 나와 있고 공급은 늘었지만 수요는 줄어들었습니다. 선전시의 기존 주택 거래율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의장 제롬 파월이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시장과 연준 내부에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월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시장에서는 중립금리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파월의 발언을 통해 긴축적 정책이 마무리되었다는 신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망할 가능성도 있다. 연준 내부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과 현 수준 유지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도 진행 중이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둔화와 반간첩법 강화로 인해 일부 유명 외국 로펌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사업 축소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레이텀 앤드 와킨스와 덴튼스 같은 국제 로펌들이 상하이 사무소를 폐쇄하거나 중국 로펌과의 협력 종료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강화된 간첩법과 경제 어려움에 기인하며 외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로펌들의 중국 진출이 축소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는 중국 여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등 긴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로 리창 총리가 광둥성을 방문하여 개혁과 외국 투자 유치 강조, 개혁 개방 확대,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중요시, 미국 제재로 어려움 겪는 화웨이 등 기업도 격려. 광둥성은 중국 경제 성장 엔진으로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내수와 외자 유치 전략 강조. 리 총리는 상하이 방문에서도 외국 기업 유치 강조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구재 수주가 7월에 가파르게 감소하여 제조업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7번지월 내구재 수주는 전달보다 5.2% 하락하여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 감소는 미국 제조업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을 시사하며 경기 하강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항공기 주문의 감소로 인해 내구재 수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송 부문을 제외하면 신규 주문은 약간 증가한 반면 자동차와 부품 주문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을 대비해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지수가 6개 통화 대비 0.132 상승하여 104.114를 기록 중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은 지난해 발언 후 달러 가치 상승과 주가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조하며 매파적 금리 동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모습과 유로존 및 영국의 경제 부진 그리고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약세 우려 등이 달러 강세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의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해 현지 노조와 갈등 중. TSMC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로 대만에서 숙련 엔지니어를 파견해 올 계획이지만 애리조나 현지 노조는 미국 일자리 창출을 위반한다며 반대. TSMC는 400억 달러를 투자해 2025년부터 공장 가동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인력 부족으로 1년 지연될 수 있음. 애리조나 현지 노조는 대만 근로자 파견 반대하며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 25에서 30%를 대표 미국 반도체법은 생산 시설 확대를 지원하며 TSMC도 지원금 모색 중. TSMC는 현지 노조 반발에 대해 경험 있는 소규모 전문가 그룹의 파견은 현지화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